나이가 들수록 인맥은 넓어지는 것 같은데 정작 마음은 왜 더 고단해지는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 후에 누군가는 하루하루가 윤기 흐르듯 평온한데 왜 누군가는 여전히 인정과 체면칠에 술자리에 얽매여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수록 왁자지껄하게 어울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친 소란스러움은 오히려 우리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왜 우리는 은퇴를 하고서도 여전히 불편한 사람들과 억지 웃음을 지으며 어울려야 할까요? 왜? 이제 그만합시다.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를 못해서 억지로 관계를 질질 끌고 가는 걸까요? 혹시 당신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인생을 발목 잡고 심지어 당신의 노년을 깊은 넷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이야기. 어쩌면 당신이 단 한 번도 놓아야 한다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의 노년에 가장 무거운 보이지 않는 짐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삶이 홀가분해지는 비결은 관계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달렸습니다. 이제는 과감히 끊어내야 할 관계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만의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버려야 할 것, 바로 이해타산으로 얽힌 인맥입니다. 인간관계는 때로 거미줄과 같습니다. 넓게 칠수록 안전할 거라 믿지만 사실은 넓힐수록 더 단단히 조여와 결국엔 자기 자신조차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인맥을 넓히고 자원을 쌓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김형님, 이번에 제가 밥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복에 나중에 좋은 프로젝트 하나 부탁하네. 직장에서 안면을 트는 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통행증과도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무리 고단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은퇴를 하고 나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건설업계에서 평생을 바친 한 선배님의 이야기입니다. 현역 시절 그는 능력도 출중하고 발이 넓어 다들 김상무님, 해결사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현역 때처럼 매일 전화를 붙들고 지인들과 카페에서 만나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인기가 많아 보였죠. 하지만 술잔을 내려놓은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그는 종종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자원이다, 협력이다 떠들어대지만 다들 듣는 둥, 마는 둥에 진짜 나를 필요로 해서 찾는 사람은 이제 없어. 사실 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건 김영수라는 사람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손에 쥐어진 직권과 자원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은퇴와 함께 그 모든 것이 0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찻잔도 식는 법. 렌저 차량, 북적이던 사람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엄밀히 말해 그들은 친구라기보다 이익을 공유하는 거래처였던 셈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교류도 없는 법인데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이런 상실감은 현역 시절 직함이 화려하고 사교성이 좋았던 분들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어딜 가나 부장님, 이사님 소리를 듣고 대접받는 게 익숙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아무개씨가 되었을 때의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억지로 과거의 인맥을 붙들려 하면 오히려 더 비참해지고 피로만 쌓일 뿐입니다. 길을 가다 누군가 어이구 박 부장님 하고 불러주면 왠지 으쓱하고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싶다가도 누군가 툭하니 이름만 부르면 섭섭하고 화가 치미는 경험 있으시죠? 우리가 신경 쓰는 건 누가 부르느냐가 아니라 세상이 나의 과거 감투를 기억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그 직함은 과거의 나이지 지금의 나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껍데기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퀴리 부인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이가
영국 왕립학회에서 받은 금메달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걸 보고 친구가 기겁을 하며 물었죠. 이 귀한 금메달을. 그러자 퀴리 부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예란 장난감일 뿐이라는 걸 아이가 알았으면 해서요. 너무 무겁게 여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말을 듣는 지금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과거의 직책이나 인맥에만 묶어둔다면 세월이 그것들을 앗아가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는 남의 손에 있는 명함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있습니다. 게다가 소위 인맥이라 불리던 사람들, 당신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대부분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사람들도 전화 한 통 없을 겁니다. 그걸 억지로 이으려 해봐야 현실의 냉혹함만 확인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은퇴하고 나니 이해 타산이 사라져 비로소 누가 진짜 친구인지 보인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멸치국수 한 그릇 놓고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를 나눠도 편안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남겨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은퇴 후 깨닫게 되는 진짜 인맥은 사업을 연결해 줄 거물급 인사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건강, 당신의 배우자, 그리고 가족들 마음속에 당신이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향후 10년, 20년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맥 리스트도 당신이 아플 때 혈압을 재주거나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갚지 않아도 된다며 돈을 내어주지도 않고 밤잠 설치며 하는 넋두리를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리가 필요합니다. 연락처를 지우거나 단톡방을 나갈 필요까진 없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선을 그으십시오. 누가 스쳐갈 객이고 누가 돌아올 주인인지, 누가 진짜 벗이고 누가 거래처였는지. 난 아직 쓸모 있어, 아직 끈이 닿아 있어 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시간을 쓰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것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명확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것, 옛 직장에 대한 미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서 아이고, 이제야 해방이다라고 외치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그곳을 맴돕니다. 사원증 반납하고 퇴직 절차 다 밟았는데도 매일 아침 습관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듭니다. 그리고는 괜히 옛 회사 근처를 어슬렁거리죠. 그냥 지나는 길에 들렀어. 김 과장이랑 차 한잔하기로 했거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신은 그저 직장 지방령처럼 보일 뿐입니다. 본인은 후배들을 격려하러 갔다고 생각하겠지만 남들 눈에는 할 일 없이 권위를 못 놓은 뒷방 늙은이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한때 임원이었더라도 떠난 자가 자꾸 얼쩡거리면 눈의 가시가 되기 마련입니다. IT 기업 임원 출신인 박 선생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 전엔 부하 직원만 수십 명이었죠. 은퇴 첫 해 그는 매일같이 회사에 들렀습니다. 애들이 물어볼 게 있을 텐데 미안해서 연락 못할까봐라는 게 이유였죠. 처음엔 후배들도 깍듯이 모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신입 사원들이 들어오고 사무실이 좁아지자 사장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박 이사님, 이제 좀 덜 오셔도 되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앉을 자리 하나 안 내줘.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회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조직입니다. 누구를 위해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옛 직장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건 심리적 관성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몸담았던 곳, 내 정체성이자 무대였던 곳이니까요. 회의실 의자 배치부터 복사기 종이 걸리는 버릇까지 눈 감고도 알던 곳을 떠나면 영혼이 빠져나간 듯 허전합니다. 부장님, 상무님, 소리가 사라지니 내가 누군지 헷갈리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가 문제입니다. 그 직함에 기대 살면 은퇴 후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후배들 전화를 기다리고 심지어 재취업을 기대합니다.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재취업이 마냥 영광스러운 건 아닙니다. 회사가 당신의 지혜가 절실해서 부르는 것 같나요? 때로는 인건비 아끼려고 싼값에 숙련된 알바를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지인이 뼈아픈 소리를 했습니다. 신입보다 싸고 사고 안 치니까 부르는 거야. 듣기 거북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쳐주는 시급제 자문력, 4대 보험도 없고 상여금도 없는 자리. 결국 이득을 보는 건 회사입니다. 당신은 시간 쓰고 마음 쓰고 남들에게는 과거를 못 놓는 사람으로 비칠 뿐입니다. 회사에 놀러 가면 차 한 잔 대접받고는 아이고 선배님, 죄송한데 저희 회의가 있어서요. 라며 등 떠밀린 적 없으십니까? 당신이 그리운 건 익숙함이지만 현실은 당신은 이제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도 회사의 매정함도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다음 정거장으로 떠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놓아주세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다시 등판할 날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차라리 동네 도서관에 가거나 오후 햇살 좋은 공원 벤치에서 이웃과 담소를 나누십시오. 복지관에서 어르신 말동무 봉사를 하거나 문화 해설사가 되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대체제가 아닙니다. 업그레이드된 당신의 새로운 명함입니다. 과거의 직함에 묶이지 마십시오. 전직 부장으로 살 수도 있지만 동네 아저씨, 할아버지로 사는 삶이 훨씬 자유롭고 헐렁해서 좋습니다. 진정한 은퇴는 사무실을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증명하려는 욕구에서 퇴직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치열하게 살았으면 이제 진짜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버려야 할 것. 술과 밥으로 맺어진 유흥 친구입니다. 은퇴 후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매일의 술자리입니다. 오늘은 동창회, 내일은 전우회, 모레는 산악회 뒤풀이. 불러주는 데가 많아 바쁘다라고 자랑하지만 그 시끌벅적함 뒤에 남는 건 무엇입니까? 공허함 뿐입니다. 특히 한 잔 더를 외치는 술 친구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젊은 날엔 그게 의리고 낭만이었을지 몰라도 나이 들어서는 독이 됩니다. 실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지인의 말에 따르면 낙상이나 뇌졸중으로 실려오는 노인 환자의 상당수가 음주 후 사고라고 합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숙취로 비틀대다 넘어지는 것이죠. 65세가 넘으면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 신체적 타격이 몇 배가 됩니다. 친구끼리 기분 좋게 한잔했다가 남은 노년을 휠체어에서 보내거나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상황.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사시는 72세. 최 어르신은 정정하셨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는 게 낙이었죠. 이 정도는 끄떡없어라고 했지만 어느 날 술자리 후 귀갓길에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 후 걷는 게 예전 같지 않아 시장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분은 그날 술값이 내 다리값보다 비쌌다며 후회하셨습니다. 게다가 오랜만에 만난 동창. 옛 연인과의 술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반갑게 인사만 하면 될 것을. 술이 들어가면 감정이 넘치고 마음이 요동칩니다. 긁어 부스럼이죠. 나이 들면 감정 회복, 탄력성도 떨어져서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며칠 밤을 설치고 혈압만 오릅니다. 돈은 또 얼마나 듭니까? 한정식 집에서 밥 먹고 술 곁들이면 인당 4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2차 가고 택시비 내고 경조사비까지 챙기면 한 달 용돈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 돈으로 영양가 있는 식재료를 사거나 손주들 영어 캠프 비용 보태주는 게 훨씬 보람차지 않을까요? 모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만나되 품격 있게, 마시되 내 주량을 알고 절제하며 험담이나 옛날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자리는 피하십시오. 술로 적막함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술이 깨면 더 춥습니다.
은퇴 후엔 부엌으로 돌아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요리하라는 게 아니라 집밥이 주는 안정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된장국 한 그릇에 김치 한 접시라도 내 집 식탁에서 천천히 씹어 먹는 그 평온함은 밖에서 사 먹는 어떤 진수성찬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식당의 건배사가 아니라 집 부엌에서 따뜻한 국 한 그릇 내어주며 오늘 어땠냐고 묻는 배우자, 그 사람이 당신의 진짜 파트너입니다. 연락 좀 뜸하다고 멀어질 친구라면 애초에 인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번째, 버려야 할 것, 수준 낮은 사교 모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속감을 원합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춤 동호회나 등산 모임, 파크골프 모임 등을 기웃거립니다. 겉으론 취미 생활 같지만 속내를 보면 사람 냄새가 그리워서죠. 그런데 이런 모임이 휴식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동네 주민센터, 댄스 교실이나 노인정을 가보면 겉으론 하하호호 즐거워 보이지만 속은 사랑과 전쟁절이 가라입니다. 누가 누구 파트너를 뺏었네, 누가 누구 험담을 했네 하며 편 가르기가 심합니다. 매일이 신경전입니다. 더 나쁜 건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당신의 지갑과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엔 말벗해주며 살갑게 굴더니 슬슬 연금은 얼마 받냐, 집은 작아냐, 자식들은 자주 오냐 캐묻습니다. 그러다 옥장판 사달라,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외로움을 달래러 갔다가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는 꼴입니다. 등산을 좋아하던 이 선생님은 산악회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산 타고 뒤풀이하며 즐거웠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건강 세미나라며 홍보관에 데려가더랍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수백만 원어치 건강 보조제를 긁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산악회 자체가 노인들을 꼬여내기 위해 조직된 영업팀이었다는 걸요. 이 선생님은 내가 오른 건 산이 아니라 낚싯바늘이었다며 씁쓸해했습니다. 억지로 표정 관리하며 비위를 맞춰야 하는 모임, 내 돈과 인맥을 탐내는 모임, 이런 저질 관계는 당신의 고독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엄과 판단력을 고작 당신 돈이나 노리는 하이에나들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도한 자극을 쫓는 모임도 피하십시오. 나이 들어 갑자기 무리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거나 도박, 경마에 빠지는 것, 이건 젊음을 되찾는 게 아니라 수명을 단축하는 길입니다. 유유상종이라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에 따라 어울리는 물이 달라집니다. 정말 외롭다면 혼자 산책로를 걷거나 베란다 화초를 다듬고 좋아하는 사극 드라마를 보십시오. 그게 훨씬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무리에 섞이는 게 아니라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혼자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수준 낮은 소음 속에 섞여 있는 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가장 편안한 곳은 시끄러운 모임 한복판이 아니라 서재의 책상 앞 혹은 해질녘 집으로 돌아오는 조용한 골목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5번째, 장수 비결을 파는 장사꾼을 끊어내십시오. 어르신, 무료 건강 강좌 들으러 오세요. 오시면 홍삼 세트 드리고 점심도 공짜입니다. 지겹게 들으셨죠? 노인 공경 캠페인인 줄 알고 갔더니 5분 건강 상식 이야기하고 1시간 내내 약장수 타령입니다. 이거 먹으면 피가 맑아진다, 세포가 젊어진다라며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약을 권합니다. 자식들도 안 챙겨주는 건강 우리가 챙겨드립니다. 이 말에 마음이 흔들려 카드를 꺼냅니다. 결과는요, 약 먹고 반년 지나도 몸은 그대로인데 통장 잔고만내 합니다. 이는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사기, 보이스피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외로움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시는 68세 한 여사님은 자녀들이 타지에 있어 적적했습니다. 그러다 무료 마사지 체험방에 다니게 됐죠. 직원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며 살갑게 굴고 비 오면 우산 씌워 차까지 태워주니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옥매트, 기능성 속옷, 건강, 팔찌,
등일 5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카드가 한도 초과되자 그 친절하던 아들딸 같던 직원들은 전화 한 통 없더랍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그건 효도가 아니라 상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 지갑을 노리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좀 무뚝뚝하고 바빠서 자주 못 올 수는 있어도 당신을 이용해 먹지는 않습니다. 진짜 효도는 안마의자나 비싼 약이 아니라 부모가 큰돈 쓰며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약장수들은 절대 젊은 사람을 호객하지 않습니다. 돈 있고 외롭고 죽음이 두려운 노인만 노립니다. 건강은 알약 한 통, 즙 한 포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철 나물에 밥 잘 먹고 동네 한 바퀴 걷고 마음 편하게 먹는 것. 그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정체불명의 약보다 매달 5만 원어치 과일 사드시고 정기검진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입니다. 남 좋은 일 시키지 마십시오. 돈 쓸 곳이 필요하다면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거나 안전 손잡이를 다십시오. 혹은 비상금으로 묶어두거나 믿을 만한 한의원에서 내 몸에 맞는 보약을 지으십시오. 그게 현명한 소비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행복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에서 옵니다. 체면도 내려놓고 집착도 내려놓고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젊을 땐 인맥이 재산이라 믿었지만 은퇴 후엔 가벼움이 곧 재산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내 건강과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콩고물이나 바라고 내 지갑이나 열게 하려던 사람이 태반 아니었습니까? 이제 인색해져도 됩니다. 아니, 현명해지는 겁니다. 억지로 웃어주고 억지로 참석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나에게 떳떳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우선입니다. 아쉽게 느껴졌던 인연들, 놓으면 큰일 날 것 같던 관계들, 막상 끊어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년의 인맥은 좁을수록 좋고 말소리는 낮을수록 좋으며 삶의 속도는 느릴수록 좋습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매일 밥상 머리에 앉은 가족, 가끔 잘 지내지? 문자 한 통 보내오는 묵은 친구, 오다 가다 눈인사 나누는 이웃이면 충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이 꽉 차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조차 없다면 괜찮습니다. 당신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면 됩니다.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 타서 창밖을 보고 낡은 앨범을 넘겨보는 시간. 당신이 외로움이라 여겼던 그 시간은 사실 청정함이고 쓸쓸함이라 여겼던 공기는 평온입니다. 억지로 어울리지 마십시오. 비워내야 채워집니다. 그래야 당신의 진짜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물에서 벗어난 물고기처럼 이제 당신만의 물길을 따라 유유히 헤엄치십시오. 남들 눈치 볼 것 없이 당신이 편안하면 그게 최고의 노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나 관계가 있으셨나요? 아, 내가 불필요한 짐을 지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진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이 5가지 관계 중 무엇을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과거엔 놓지 못해 끙끙댔지만 지금은 정리해서 다행이다 싶은 관계가 있으신가요? 각자의 인생은 다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노년의 풍경은 비슷할 겁니다. 맑고 고요하고 편안한 삶.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 혹은 이제 안녕이라고 말하고 싶은 대상에 대해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주 인생 후반전을 위한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은퇴 후의 삶이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본연의 단순함과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서 기다리겠습니다.